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장애 가족의 버티는 힘이 돼주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진안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 형제, 가족의 심리 치유를 돕고 분절되어 있는 복지자원, 의료, 교육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주는 지원센터의 필요성엔 모든 후보께서 동의할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시군센터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돌봐주는 단기 돌봄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56개에 불과한 진안군 장애인 일자리의 확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보조형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농촌형 장애인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애인 일자리 확보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고준식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실은 장애인 본인에 대한 돌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것들 이게 진짜 중요한 사안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일이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뭐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일자리 부분도 아주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몇 군데 방문 한번 해봤거든요. 뭐 장애인 보호 작업장도 방문 한번 해봤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뭐 몇 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그 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음에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도 가보니까 최저시급을 주면서 단기 보조형 일자리 1년짜리 하고 다시 또 뭐 면접 보고 다시 채용하는 돈을 많이 주면서 이제 그런 걸 하면 모르지만 최저시급 주면서 1년 단기 일자리 이런 체계를 우리 사회가 우리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것들 이건 좀 사회 시스템이 좀 저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고라도 이 사회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최저시급을 주는 이 시스템은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규직화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꼭 이 부분은 잘 챙겨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장애를 가족이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장애는 이제 완전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책임성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좀 더 우리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공단하고 맞춤형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를 발굴도 하고 또 그 발굴된 일자리를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직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전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이런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한테 공급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지속 가능하고 뭐 이런 단기 임시적 일자리가 아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진안군에 2,713명이나 되거든요. 장애인 숫자가 지금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예를 들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좀 성숙되고 괜찮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규 후보께서 조금 전에 지난해 장애인 인구가 2,700명이 넘었고 지금 뭐 훨씬 더 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안군 인구 대비하면은 한 1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뭐하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건물 지어서 위탁받고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게 지금 진안군 정책이고 현실입니다. 지난해는 지금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새 건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한 10분만 돌아봐도 지금 여기저기 많아요. 비어있어요. 우리 후보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건물들 중 하나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은 10년 내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민자를 유치하고 국비, 도비, 군비를 생산적으로 투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나이와 장애 정도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군수에 출마한 이유는 상인과 농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고, 지난 군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건설업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진안이 아닌 모든 군민이 함께 잘 사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군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 쓰거나 나눠준다고 하면 진안의 내일은 없습니다. 진안군 예산은 군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데 써야 하고 생산적으로 써야 합니다. 군 예산은 군민의 돈입니다. 한시용은 군민의 돈을 군민이 쓰라는 데 쓰겠습니다. 한시용은 전문 경영인답게 진안을 제대로 경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장애인 수가 확인해 보니까 2,704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장애인 가족으로 계산해 볼 때 대략 한 500에서 600 가정 정도 됩니다. 참 이분들의 가정의 권익을 보장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장애인 가족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남북도는 거의 대부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87개소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50명당 1명, 미국은 30명당 1명이 발달 장애아가 태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진안군은 조례에도 이미 장애인 가족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루속히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설립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56개 일자리 충분히 이거 더 빨리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이 참 애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 직원이 저희 농장을 방문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한번 시도해보자고 여러 번 제안해서 2년 전부터 저희 농장에서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실습을 좀 했습니다. 2년에 걸쳐 실습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냥 무조건 실습해서는 안 되겠구나. 장애인에 대한 더 이해도도 있어야 되겠고, 장애인 부모에 대한 또 소통 창구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더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예산과 권한을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진안의 장애인 친화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진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계한 농업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유은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새싹을 키우는 업체인데 장애인들을 100명 고용해서 장애 증상에 따라 일하는 파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박스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농업형 우리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느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진안군도 고령화, 돌봄, 의료 접근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면 단위로 흩어져 있는 진안군의 현실에서 시설 중심 돌봄이 아닌 필요한 지원을 집과 마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의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이것을 군 차원에서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은 뭐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도 이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내년 3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번 2026년도 예산을 보면 914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과 인력과 각 통합돌봄의 기관들하고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라고 하는 이제 예산이 서서 돌봄을 세밀하고 꼼꼼하고 더 높고 깊게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고 하는 로드맵을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농촌사회경제서비스법이라고 그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법도 사실은 우리 농촌에서 부족한 인원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런 걸 교육하고 지원하는 그런 법인데, 이런 법들뿐만 아니고 다른 법들도 더 있을 겁니다. 이런 법들을 우리 진안군이 통합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 진안에 맞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돌봄을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계속 했거든요. 공급자가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통합돌봄이 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어떠한 돌봄을 할 것인가 세밀하게 잡아서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 또 돌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제 생활지원사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20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86명의 생활지원사가 한 1,290명, 한 1,300명 정도 케어를 했어요. 가장 간단한 생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깊고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의료까지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정책 중에 뭐 찐반장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같이 가미해서 하면 좋겠다. 또 결국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절로 가고 싶지 않은 게 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돌봄주택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이나 돌봄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누가 어떻게 주체성을 갖고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세밀하게 만들어서 지역에 맞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진안군 산약초타운에 어르신 실버타운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수준의 진료가 가능하게 할 것이며, 어르신들의 물리치료나 재활을 위한 한방시설도 갖출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동주거타운도 함께 구상하여 건설할 것이며, 노령의 부모가 생존해 계셔도 가족이 동의하면 장애인을 공동거주타운에 관이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거타운에 거주하지 않는 11개 읍면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행복버스로 진안군 반다비 체육센터와 그 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함께 면허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행복버스 배차를 하겠습니다. 체육센터와 그 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10개 면허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후보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용담댐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해서 국민 1인에게 매월 얼마씩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공약이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국민이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참고로 이양로 전 군수님께서도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린다 하셨는데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국민들도 군 직원도 우스갯소리로 지난해 허경영이 나타났다라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수용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전에도 공약을 냈었고 5번을 진안신문사에 이렇게 기고를 하면서 용담댐 수상태양광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양한 지형에서 수상태양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진안도 용담댐 수상태양광을 수자원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만 우리 진안군 주도로 바꿨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기회에 열띤 토론의 장을 주시면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통합 돌봄 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날로 시행이 됩니다. 전국 229 시군구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각자 진행하고 있던 돌봄을 통합해서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진안에서 태어나신 모든 사람이 진안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진안군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의 통합 돌봄 센터를 진안군청에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읍면 면사무소 안에 통합 돌봄 창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317개 우리 진안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 317개 마을의 부녀 회장님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의 수당을 드려가지고 마을의 크고 작은 상황들을 각 면사무소에 있는 통합 돌봄 창구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군청에서 유지하는 통합 돌봄 센터로 이관시키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29번을 누르면 129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여기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모든 국민들에게 129를 누르는 그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민원을 신청하시면 건강, 의료, 요양, 주거, 교통 또는 생활지원, 빈집 찾기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원스톱 통합 돌봄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의 민원을 내면 온라인 민원 창구를 만들어서 내 민원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며칠 후에 이게 처리될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민원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 중에 하나가 돌봄 체계 구축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진안군의 행정체계를 개편을 해서 돌봄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안군의 인력 운영을 보면 사실은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곳이 사회복지과, 그런데도 그쪽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안군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40%가 넘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진다고 하면 진안군에 3개의 국이 있는데 돌봄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뭐 그게 굳이 과한 일은 아닐 거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이 탈시설 중심이거든요. 지금 이제 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돌봄 체계가 어떻게 잘 구축돼 있느냐는 저는 그 지역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그 부모 세대, 또 저희들도 뭐 조만간 닥칠 일이지만 존엄한 삶을 어떻게 잘 마지막을 살 거냐는, 그래서 차원 높은 그 문화 체계를 가진 우리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진안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돌봄의 제공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분 계신가요? 의사나 변호사처럼. 그냥 3D 업종에 최저임금을 시급을 받는 이런 직업분이 어떻게 존엄한 돌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전문직으로 배우하고 육성하고 하는 이런 풍토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진안군이 관여해서 전문직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돌봄 체계 구축은 뭐 법이 시행이 되기는 하지만 뭐 그 법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쪽에 잘 매진해 보겠습니다. 지역 통합 돌봄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미 우리 평균 마을 연령이 10대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쨌든 빨리 시작해서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이 체계화입니다. 돌봄 사업이 정부 부처별로 각각 시행되면서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돌봄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20여 년 전부터 아동, 청소년 돌봄을 처음 시작한 곳이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돌봄 사업을 이끌어온 이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진안군의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의 체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자면 이제 아동센터 관련된 건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면 단위 지역 아동센터가 10인 미만 시설이 되면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소관부처가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돌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중복된 예산이 많습니다. 중복된 축제나 행사도 너무 많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용 선심성 공약 남발로 돌봄 목적이 아닌 보답성 개인 사업 목적 돌봄 같은 것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순수하다고만은 볼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와서 없애거나 지원을 끊을 수는 없으니 이 또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을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쭤보신 거에 답을 드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분산해서 쓰면 교육이 망가지고 지난해 미래도 어둡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 돌봄, 지역 아동센터 등은 집중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도 좋아지고 예산 절감도 됩니다. 1, 2번 질문의 답은 통합입니다. 네,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돌봄 사업을 이끌어오신 전문가의 의견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 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곧 우리 청년들의 문제요, 청년들의 문제는 곧 지난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외에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도서관은 월요일이면 휴무입니다. 스터디 카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경찰서 자리를 이번에 새로 지어서 이전하게 되면 그것을 매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청소년 복지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로 바꾸겠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지난해 교육을 위해서 교육 중간 조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은 게이트볼장,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노는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롤러 스케이트장 같은 게 없어서
없어서 전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안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장이 수영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족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농구장이 어디로 갔냐? 구석진 곳, 어두운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거 밝고 좋은 곳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진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다. 1:1 진로 맞춤형으로 제대로 하겠다. 지난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68개가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 연결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생 3만 원 받는 바우처를 5만 원으로 2만 원 늘려드리고 고등학생 5만 원 받는 바우처를 7만 원으로 늘려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역 아동센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법제화가 되면서 지역 아동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우리 지난해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그동안 말없이 도시의 빈민들이나 공단 이런 데에 그늘진 곳을 위해 참 헌신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수고해 오신 조직에 감사를 드리고 그 전문성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 학교 돌봄이 생겼고 윤석열 정부 때의 늘봄, 방과후와 돌봄이 생겼는데 이건 교육부 소관입니다.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의 돌봄이 잘 되어 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규 과정이 끝나면 애들이 나가야 되죠. 쉬는 날 못 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못 받아줍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서 묵묵히 감당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용담에는 그런 지역 아동센터가 없어서 그런지 현재 금산으로 가고 있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10명 이하가 되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끊기거든요. 우리 지역 아동센터 문 닫으면 이런 피해를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고 또 우리 부모들이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명 이하가 될지라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함께 논의하며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어떤 아동 청소년의 돌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케이스도 경로당이 아이들의 돌봄 시설과 같이 겸해서 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도 좋고 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그 교류의 장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상상력이 없으면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돌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여기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동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문직으로 인정을 하고 대우하고 이런 풍토가 되어야 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뭐 아동지원센터가 10인 미만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지역 예산 많거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분노가 폭발해서 제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진짜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들, 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는 사업들이 뭐 몇억 원 기본이고 몇백억씩 뭐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 지원하는 돈이 없어서 뭐 지자체가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이런 그 예산 체계에 재정을 틀어쥐고 낭비 요소를 없애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돌봄 체계와 관련돼서는 이제 교육과 돌봄이 분절되고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에서 잘 연결돼서 돌봄이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와 부모가 그 서비스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뭐 제도적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좀 높이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통합해서 통합돌봄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핸들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10인 미만의 그 아동센터는 뭐 보건복지부에서 그 관리 권한이 넘어오는 건데 그 운영 기준대로 그 기초사회돌봄협의회인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하면 그대로 되는데 단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원에 이렇게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10명이 있어도 온풍기는 돌아가야 되고 한 명 있어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족 부분은 지방정부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제 그런 그 돌봄의 문제는 우리 지역에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공론장으로 나오도록 해서 그 재능을 우리가 기부받고 기부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잘 연결하면 교육과 돌봄이 좀 더 나은 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정권에 따라 복지 예산의 변동폭이 심합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지 예산을 확보해 지속 가능하게 정책을 집행하려면 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철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예,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역사가 길지 않은데 우리는 사실은 복지를 민간 영역에 맡겼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공적인 기관으로 끌어오고 있는 중이고, 예전에는 뭐 고아원도 사설에서 했고, 최근에 돌봄이나 야간 뭐 주간 그래서 뭐 노치원도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고, 요양원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적인 시스템으로 그런 돌봄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고,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를 국가가 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럼 우리 지방 정부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뭐 진안군도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썩 잘 하고 있다, 선도 지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앞으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가 되거든요. 뭐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보면 지역 지원형이 있고 지역 자원형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인 맞춤형 그 생활지원사에 관련된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13억이 균특이거든요. 근데 그 균특은 지역 자율형이 아니고 지역 지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균특 예산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2026년도에 지역 자율형으로 예산이 간 게 10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226개의 지자체를 보면 50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딱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가 어떤 것을 정말 잘하겠다, 정말 계획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주겠다는 예산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돌봄이든지 우리한테 맞는 정말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분배라고 봅니다. 지난해 예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군에서 예산 편성과 예산 쓰는 거 보면, 아까 뭐 건설에 수백억씩 쓴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든지 꼭 써야 되는데 이런 때 안 쓰고 뭐 오만 대를 다 쓰는 것 같아요. 참 한심할 정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군 예산이 대략 6천억 전후 된다고 합니다. 건설 예산이 매년 1,900에서 2천억이 쓰인다는 것은 결정권자가 건설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건설에 관심을 좀 줄이고 우리가 이런 돌봄, 통합적 돌봄에 관심을 가지면 국가에서 얼마든지 매칭해서 따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영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는 20년간 작은 농장을 운영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경영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분배해서 쓰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통합돌봄까지 얘기 나눴는데요. 여성, 농민, 중장년, 이 사실 중장년들도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 가지씩 자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안군 통합 돌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우리 진안군 전 군민을 제대로 섬세하게 모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잘 챙기고, 노인 복지관을 통해서 우리 실버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청소년 복지관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민, 중장년을 위한 복지로는 주민자치회, 평생학습, 복지문화센터 등에서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도록 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는 것에는 배우는 것 종류로는 요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AI 활용, 보이스피싱 주의, 스마트폰, 치매 예방, 우울증 치료 같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129번 눌러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즐기는 방법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진안에 있는 현재 문화예술 동호회 68개를 더 넓히고 예산과 지원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건강하실 때 더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실버타운 만들고,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좋은 농산물 제공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고 융복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치매 걸리더라도 치매 마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일본처럼 우리 진안군에 치매마을 만들어서 모시겠습니다. 30대, 40대의 젊은 층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에 있는 홍삼 약초센터가 곧 있으면 집착화 단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홍삼 약초센터 건물 우리 30대, 40대 청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창업을 꿈꾸게 하고 스스로 디자인하는 공간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LH하고 협력해가지고 100세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했던 청년수당 우리 진안에서도 월 10만 원씩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과 공무직이 계십니다. 일 열심히 하면 승진하게 만들겠습니다. 군수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제 때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쉬는 날 보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다가 실패할 때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사업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의미 있는 실패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섬기다 실패한 거 괜찮습니다. 승진의 기회로, 인센티브의 기회로 제공해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공무직들 정년 후에 낮은 연금으로 어려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미 도입한 것인데 공무직들에 한해서 다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1년에서 3년 정도 정년을 연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진안 국민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통합적 돌봄 체계를 멋지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복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임용 지원, 목욕비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받아놓고 쓰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목욕탕을 자주 가시는 분은 목욕비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임용실을 자주 가시는 분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복지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행정이 좀 촘촘하게 행정 행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백 부분이잖아요. 중장년층이 뭘 받나 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백이 있는 분야들은 좀 찾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결국에 복지 문제를 예산으로 꾸준히 지방자치단체가 준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 논의하는 것들이 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강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다, 그렇게 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우리 진안형 기본소득을 만들어낼 거냐, 이 부분이 우리 복지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의 가장 큰 건 기본소득일 텐데, 이제 기본소득의 축이 두 가지 있는 거잖아요. 세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있는 거고, 또 자체적으로 햇빛이라든지 여러 공유물로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 건데, 잘 돼서 그런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사회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되긴 할 텐데,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잘 연구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예산으로 보면 의료원에 작년에 한 29억 정도를 출연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한 31억 정도 예산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료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운영비를 줄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생애 맞춤형 주기별로 우리 진안 인구가 한 24,000명 되니까 종합건강검진 같은 것을 MRI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50만 원씩 해도 100명이면 5억. 100만 원씩 해도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30억 정도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복지로 생애 주기별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균형 발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면적도 우리가 어떻게 더 공정하게 만들어갈 거냐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읍은 도시가스를 통해서 에너지가 그래도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럼 면적은 에너지가 그대로 소외받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비용만큼 면적에도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그렇게 되는 게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한수용의 복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는 기본 행복권입니다. 2025년 진안군 인구가 24,091명입니다. 65세 이상이 40% 이상이다 그러지만 숫자로면 1032명이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데, 한시용이 군수가 되어 어르신들 허리가 굽지 않고 우울증과 치매 없는 꼿꼿한 몸으로 취미생활을 하는 행복 120세 시대를 책임지겠습니다. 젊어서 먹고 사느라,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느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한시용이 군수가 되어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읍에 군민 목욕탕을 짓겠습니다.
전국의 군 단위를 봐도 진안군처럼 목욕탕 하나 제대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둘째, 진안군 교통체계를 전면 바꾸겠습니다. 10개 면의 행복버스를 대폭 늘리고 면 구석구석까지 운행하며 집 앞에서 행복버스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수시로 왕래하는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과 다른 면에도 행복버스 타고 친인척과 친구, 지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수영장을 다닙니다. 수영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보니 11개 읍면 전역에서 오시는데 교통 불편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것이 군수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시호이 군수가 되면 진안군 행복버스 출발입니다. 셋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복지관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당구, 춤, 노래, 바둑, 탁구, 컴퓨터 등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두 밝은 모습이셨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을 진안군 국민 건강검진 체계로 변환하겠습니다. 진안 군민 누구나 수시로 우울증과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외로워서 시작되는 병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고 치료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산약초 타운에 진안군 실버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독거노인을 모시겠습니다. 우울증이나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일반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진안군 실버타운에서 모시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있는 향후들이 부모님을 도시의 요양병으로 모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픈 향후들의 부모님이 고향 진안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진안군의 부모들은 돌아가신 날까지 한시용이 군수가 되어 진안군 실버타운을 내서 보살피고 모시겠습니다. 진안군 실버타운에 면회오는 가족들이 부모님과 함께 1박할 수 있는 펜션형 숙박시설을 짓겠습니다. 일반 요양병원은 가족이 면회를 와도 오랜 시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처음엔 자주 오던 가족들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치매나 병세가 심해서 가족을 못 알아보면 6개월에 한 번 그러다 위독하다는 연락받고 찾아와 눈물 흘리며 장례 준비를 하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진안군 실버타운의 보건진료소와 물리치료 등 상시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진안군 의료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수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용은 어르신들에게 돈을 드린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시용은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안은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노인 인구가 40%를 넘었습니다. 정부와 군의 지원으로 11개 읍면 마을회관의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겨울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점심 저녁을 드시는 풍습도 생겼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으로 우울증과 치매 노인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젊다는 분의 나이가 70대 중반 또는 그 이상입니다. 마을에 지원된 식비는 있는데 어르신들 밥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이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 3개월간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해줄 사람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시용의 노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2분씩 마무리 인사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민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국민 여러분, 잘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15만원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려고 하셨던 희망이 있었는데 그 연말에 우리 주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 군수가 거기에 관련된 입장문을 냈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를 이제 시작하겠다 제목이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도 있고 군 재정을 예산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진안군 재정으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가 안 주니까 안 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1차에 이어서 2차 희망고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재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건설 예산에 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어떤 정치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2026년 새해가 희망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선거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시민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계속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안 군민 여러분, 봄이 되면 새롭게 한 해 농사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작물을 심기 위해 밭을 갈고 논을 갑니다. 논에 새로운 물을 댑니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진안을 위해 진안도 갈아야 합니다. 진안군을 갈기 위해 한시용이 삽을 들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함께 삽을 들어주십시오. 진안의 미래를 준비한 한시용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군민 여러분이 진안군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통합 돌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행정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원치 않는 치매 걸리셔도 치매마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건강하실 때 더 건강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실버타운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그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도 살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천춘진이
내년 6월 3일 군수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교육의 심각성은 곧 우리 청년의 문제예요. 청년의 문제는 곧 지난해 미래의 문제임을 알고 10수년 전부터 학교 폐교 위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해야 된다. 농어촌 유학센터 만들어야 된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움직임은 너무 더디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결정권자의 잘못입니다. 결정권자가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건설이 매년 1년에 1,900에서 2,000억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좀 하려고 군청 가서 요구를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천 치유의 숲에 지난 권고에서 임시로 기숙사를 썼던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를 농촌 유학센터로 만들기만 하면 80에서 100명이 들어와서 당장에 내년에 조림초가 100명이 넘어갈 수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권자의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도 이분에게 다시 내년부터 4년을 맡기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수십 년간 잘못되어 온 우리 지난해 정치 문화, 세습 정치,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6천억이라는 예산과 뛰어난 공무원들과 함께 2만 3천여 우리 지난 국민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지난을 무진장의 꼴찌가 되어버린 우리 지난을 무진장의 1등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으로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 군수 출마 예정자 2차 합동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신 네 분 외에 군수 출마 의사를 밝힌 두 분이 더 있었지만 토론에 참여를 원치 않으셔서 이번에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토론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토론은 문화, 관광, 경제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가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경에 모두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 번 더 열기를 희망하면서 함께 해주신 6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